동화를 보면서 꼬마 사또가 어떻게 벼슬아치들의 나쁜 버릇을 고쳐주었는지 알아보자. 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 옛날에 재주가 뛰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깨닫는 신동이었습니다. 그래서 15살이 되자 모든 공부를 마치고 어른도 붙기 어렵다는 과거 시험에 당당하게 합격했습니다. 아이는 어느 고을의 사또가 되었습니다. 우리 마을에 오는 사또가 15살밖에 되지 않은 꼬마래. 매우 똑똑해서 그 어려운 과거 시험에도 붙었다지 뭔가? 마을 사람들은 꼬마 사또를 환영했습니다. 꼬마 사또는 생각이 깊고 일처리에 빈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밑에서 일하는 벼슬아치들은 꼬마 사또가 못마땅했습니다. 꼬마 주지 사또라고 나에게 명령을 해? 기분 나빠. 다른 사또가 왔으면 좋았을 것을. 너무 어린애잖아. 벼슬아치들은 자기 손잡버린 꼬마 사또를 하찮게 여기고 모여서 흉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뻣뻣이 든 채 꼬마 사또에게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두고 보자. 나쁜 버릇을 고쳐줄 테다. 꼬마 사또는 벼슬아치를 혼내줄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꼬마 사또는 석수장이를 불렀습니다. 내가 급히 쓸 때가 있으니 돌갓을 만들어 가져오너라. 사또의 명령을 받은 석수장이는 돌로 갓을 만들라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무거운 돌갓을 무엇에 쓰려는 것일까? 석수장이는 그 까닭이 무척 궁금했습니다. 돌로 갓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은 태어나서 처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또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날부터 돌을 깎아 정성껏 돌갓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꼬마 사또가 주문한 돌갓이 완성되었습니다. 사또는 벼슬아치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모두들 목에 병이 걸린 듯하니 오늘부터 이 돌갓을 쓰고 다녀라. 꼬마 사또는 벼슬아치들에게 돌갓을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벼슬아치들이 돌갓을 쓰자 머리가 무거워 목을 제대로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목은 꺾어져 저절로 꼬마 사또에게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또,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 무거운 갓을 벗게 해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벼슬아치들은 꼬마 사또가 돌갓을 씌운 까닭을 깨닫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좋다. 이번에는 특별히 용서해주마. 꼬마 사또는 너그럽게 용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벼슬아치들은 또다시 꼬마 사또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사또가 벼슬아치들과 길을 걷다가 수수밭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 곡식의 이름은 무엇이냐? 꼬마 사또는 일부러 모르는 척하고 물었습니다. 저것은 수수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아는데 사또께서 모르신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벼슬아치들은 사또를 비웃었습니다. 꼬마 사또는 계속 모르는 척하며 물었습니다. 저 수수는 몇 해 동안 자란 것인가? 사또, 몇 해라니요? 저것들은 모두 1년도 안 된 것입니다. 벼슬아치들의 대답을 듣고 꼬마 사또가 말했습니다. 저 밭에 가서 수수대 한 단을 배워오너라. 꼬마 사또의 명령에 따라 수수대를 배워오자 사또는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이 수수대를 하나씩 들고 소매 안에 넣어보거라. 절대로 수수대가 소매 밖으로 나와도 안 되고 부러져서도 안 된다. 모두 꼬마 사또의 명대로 수수대를 소매 안에 넣으려고 시도했습니다.
너무 길어서 소매 속에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넣으라는 거지? 결국 수숫대를 부러뜨리지 않고 소매 속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또! 이렇게 긴 수수대를 부러뜨리지도 않고 소매 속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어찌 이런 일을 시킵니까? 꼬마 사또는 벼슬아치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년도 채 자라지 않은 수숫대도 소매 속에 제대로 못 넣으면서 15년이나 자란 나를 멋대로 주무르려고 하느냐? 그제야 사또의 뜻을 알아차린 벼슬아치들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꼬마 사또의 지혜와 너그러움에 감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후 벼슬아치들은 꼬마 사또를 정성껏 받들었습니다. 그래서 꼬마 사또가 다스리는 마을은 더욱 살기 좋은 마을이 되었습니다.